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42화 만이교 십만대산의 성지 8. 무성한 대나무 숲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쇄도하고 있었다. 쉬잉 쉬잉 쉬시시시시시시시시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대나무 굴락지 숲은 이 바람에 의해 매우 심하게 요동하였고 서로 부딪히면서 주변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었으며 이 소리는 매우 기분 나쁜 소리였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는 대나무 숲 입구에 한 인형이 서 있었는데 이 늦은 밤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조금은 괴기스럽기까지 하였다. 이자는 누구이기에 이 늦은 시간 홀로 음침한 대나무 숲에 나와 있단 말인가. 바람이 이자의 옷깃을 날렸고 이 옷깃은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옥도에서 보낸 사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그의 전신에 짙은 마귀가 뿜어져 나와서 그의 신형 주변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 지독한 마귀라니. 이 마귀는 당금 9주 21천 중 1마로 불리는 백만 신교의 아비인 구양태족도 이 정도의 마귀를 소유하지 못했을 것인데, 만약 이곳에 일반인이나 강호 무인이 있었다면 이 질식한 마귀에 의해 피를 토하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으리라. 아무튼 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 펄러 퍼펄러. 밤하늘은 먹장구름으로 가려 있었으며 하늘의 달도 별도 일절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대지에 홀로 서 있는 신형을 바람은 사정없이 질타하였고 요란한 바람에 그의 의복은 심하게 요동하였다. 이자의 눈에서 격하게 마귀가 뿜어져 나왔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나무 숲 전방을 보았다. 후후후후. 마의 제왕을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왔군. 저 숲속에 나의 운명이 있더란 말인가. 그러나 무국담로에서 만난 무국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여정은 고통을 친구여 나의 조력자라 하셨는데 내가 저곳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절망적 고통이 준비된 것 같구나. 나의 마지막 지독한 고통은 무려 100일이나 진행된다고 하였으니 무국담로의 마지막 안배를 맞이하는 자리라. 후후후후. 나는 저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 그렇다. 지금 이곳 대나무 숲에 서 있는 자는 바로 류지혁이었다. 그는 무국의 아들로 동이족의 유전을 조호하기 위해 마지막 운명 앞에 서 있었고 그는 당당하게 그 운명으로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있었다. 도대체 그 앞에 놓여있는 대나무 굴락지, 대나무 숲에 무엇이 있더란 말인가. 저벅. 그는 천천히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으며 그의 일보는 장부의 일보여 그의 이보는 운명의 이보여 그의 삼보는 사명의 삼보였으니. 검은 그림자와 같은 신형이 천천히 대나무 숲으로 사라질 때 대나무 숲은 더욱 요동하였으며 더욱이 질식할 것만 같은 살기도 뿜어져 나와서 이곳 종모산 자락, 이 대나무 숲은 등골이 오싹할 풍경이 되었다. 아무튼 종모산 대나무 숲은 수천 장 굴락지를 이룬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어른이 이 대나무 숲을 거닌다면 능히 한 시즌 반 정도 걸어야 이 숲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나무 숲은 숲을 가르는 오솔길 같은 곳이 하나 있었으니 이 길을 따라 걷는 인물이 하나 있었다. 그 신형은 비록 밤길을 걷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세상 어떤 걸음보다 무거운 중보였으며 또한 그 신형에서 매우 음울한 마귀가 뿜어져 나왔는데 이는 걸음을 더할 때 더욱 지독하게 뿜어져 나왔다. 여기에 그의 두 눈에서 살기가 폭발하여 대나무 숲 전방으로 쏟아져 나갔다. 헐, 그의 살기에 전방 대나무 줄기가 동강이 나서 부러졌으니. 스스스스스스스스. 파파파파파파파파. 파 20여 그루의 대나무가 순식간에 부러졌다. 심각하군. 마성에 폭발하는 곳이라니.
앞으로 4, 50여장만 나아가면 삼음지체의 음기폭주를 마주할 것 같은데 말이야. 아, 류지혁의 음성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지독한 마귀를 하늘에 닿을 듯 뿜어져 내는 자가 바로 류지혁이었단 말인가. 그렇다. 지금 마신의 보보를 걷고 있는 자는 바로 류지혁이었다. 척척척척. 지지치칙? 허허, 지혁의 걸음걸이로 지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났고 이 검은 연기는 지혁이 품고 있는 마귀였던가? 아니면 그의 단전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두 동물의 독성 때문인가? 아무튼 그가 밟은 지면에 검은 연기가 피어나다가 공중으로 오르며 흩어져 갔다. 한편 흐흐흐흐흐흐흐흐. 두 사람이 무언가 주시하며 음흉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들 주변으로 대나무가 질비하였으며 이 공터는 능히 성인 100여 명이 들어와 자리할 수 있는 공터여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언가. 흐흐흐흐흐흐흐. 도산대도 자네가 불러서 천리거리를 사흘 만에 왔네. 난 자네에게 오는 것에 머뭇거리진 않았지. 그래, 정말 저 여아가 삼음지체란 말인가? 아, 삼음지체 바로 월궁항하의 전기가 깃든 항아지체란 말인가.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소음지체, 삼음지체, 오음지체, 구음지체 등을 구분하며 이 죽을 병이 있는 여인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구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의였다. 이들 음의 성질, 이 전기를 받고 태어난 여인들은 나이 20이 되기 전에 절명할 운명이 있었지만 천우신조로 그 운명을 극복한다면 이 여인들은 고대로부터 역사의 뚜렷이 한 장면을 장식할 희대의 여인들이 되었다. 물론 구음지체로 태어났고 그녀가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 운명을 극복하였다면 이 여인은 왕후장상 위에 군림하거나 희대의 제녀로 역사를 장식하겠지만 삼음은 구음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것은 그 응집력이 구음을 앞서는 것에 있었다. 삼음이나 오음이나 구음은 사실 뛰어남의 차이보다 하늘이 내린 여인들로 일반인과 달리 모두 용모가 매우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문일십지를 타고난 여인들이 그 특징으로 두드러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노력의 10분의 1만 시간을 하려 해도 범인을 뛰어넘는 학식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지혜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어서 오감은 물론 하늘의 지혜인 직감으로 사람의 중심을 꿰뚫는 안목도 매우 출중하였다. 그런데 일반에 전해진 인식과 달리 삼음이 다른 음의 지체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이 하늘의 지혜가 더욱 출중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관한 정확한 판단과 사람의 중심을 아무 어려움 없이 간파한다는 것은 실로 고대사에 내려오는 신비 그 자체였다. 아무튼 그 삼음지체가 왜 이 대나무 숲에서 거론된 말인가? 그리고 삼음지체, 즉 항아지체는 능히 수백 년 만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지체로 지금 시대에는 오직 마교 대종사 구양태적, 모량수의 고명딸인 구양정, 마화가 이 삼음지체가 아니던가. 허허, 어찌 두 사람의 음성에 구양정이 거론되고 있는 것인지. 흐흐흐흐흐흐흐. 자네 입가에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군. 쓱. 도산대도란 벼로를 쓰는 인물은 본인의 좌수를 들어서 입을 쓱 닦아냈다. 내가 이 도산대도가 피를 얼마 만에 흘렸던지 기억도 나지 않는군. 그런데 정말 마화의 항아기는 무시무시하더군. 자네 무슨 말인가? 허허, 이 친구 말 좀 해보게. 나나 자네는 구주의 11천이란 명성을 얻고 21개의 권좌에 앉아 각각 한 자리를 한 인물로 우리에게 감히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겠는가? 일공왕, 자네는 잊었는가? 우리가 권천은 물론
녀석을 따르는 십권에게 쫓겨나 저 산에서 크게 굴욕당한 것을 말이야. 난 그때 당한 무릎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비만 오면 쑤셔오니. 허허, 이 친구 엄살은 누가 오기조원 사마치정의 경지에 이른 자네를 보고 뒷방 노인네라 칭할 수 있겠나? 그렇지. 내가 무릎이 쑤셔오는 것이 도검불침지체인 나에게 있어서 어불성설이지. 하지만 말이야. 비가 오면 저 산에서 당했던 굴욕과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네. 난 그날 권천 그놈에게 당한 치명적인 일권으로 삼도천을 건널 뻔하였네. 그날 흘린 피는 내 90년 인생에서 흘린 피보다 많았으니 말이야. 흐흐흐흐흐흐흐.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네. 결국 우리는 십권 녀석들을 반드시 응징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지 않나. 결국 우리가 연마하고 있는 흑양진기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에 있고 말이야. 물론이야. 우리는 반드시 극양의 기운으로 인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야지. 그러니 저기 있는 여아의 극음을 취한다면 흐흐흐흐흐흐흐. 말이야, 당연하지. 사내나 나나 마와의 삼음을 모두 취하면 넘쳐나는 음기로 폭발하고 말 것이지만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면 우리는 무궁무봉 등봉조국의 경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네. 그렇지. 등봉조국의 경지를 이루면 능히 십권 녀석들과 조우할 수 있을 것이네. 나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야. 그리고 같은 구주의 11천의 자리가 아니라 자네와 함께 최고가 될 것이네. 흐흐흐흐흐흐흐흐. 구주 21천은 일봉, 일마, 이정, 삼사, 사괴, 10권이었으며 이들은 서열에 따라 일봉, 일마, 이정 등 정해진 것이 아니요. 구주 21천에서 서열은 의미가 없었다. 한간에서 구주 21천에 속한 인물 중에 절대 사극천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들이 제일 강력한 인물로 거론되는 것 같았다. 구주 21천의 이름을 올린 자 중에 속한 절대 사극천은 바로 10권의 권천이요. 다음은 일마 모량수, 구양태적 또한 이에 속했으며 다음으로 이정 남정과 북정 중에 북정, 북해 빈궁주 금미빙정 담대영이란 인물로 그는 매우 신비한 인물이었고 중원에서 그가 활동한 것은 고작 100일이 되지 않았다. 그의 금빙천화공은 당대 최고의 내가공부의 공능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풍무적, 배적이란 인물로 그는 바로 3사에 속한 인물이었다. 이자 또한 금미빙정 못지않게 신비한 인물로 그의 사적을 아는 인물은 극히 드물었다. 아무튼 두 인물도 강호 무림 태동기의 절대 신화에 속한 구주 21천 중의 인물들로 도산대도와 일거망은 바로 3사에 든 인물이었다. 이들은 정도도 흑도도 아닌 그렇다고 마에 속한 인물도 아니며 오직 두 사람은 무공광이었으며 열양기공을 기반으로 도와 건법의 최고봉이 되고자 노력했던 인물들이었다. 오, 대도, 저기를 보시게. 도화빛이 변하여 매우 북디붉은 빛이 폭발할 듯 나오네. 허허, 도대체 독산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감히 독산체의 떨거지들은 본인들의 주제도 모르고 저기 있는 마화를 취하려 하였지. 허허, 녀석들은 미치광이가 되었겠군. 그래, 자네가 말한 대로 녀석들은 마화의 항아기에 죄다 미치광이가 되거나 양기가 말라 서로 잡아먹게 되었지. 지금쯤 녀석들은 모두 양기가 말라 목내이가 되지 않았을까. 멍청한 것들. 감히 항아지체를 건드리다니.
항아기. 그렇지. 삼음지체의 무서움은 바로 항아기에 있지. 일반인은 물론 대략 초절정 후임, 삼룡경의 경지에 이른 고수라도 이 항아기에 노출되면 반미치광이가 되거나 양기가 급속하게 소진하게 되어 옆에 있는 어떤 녀석이라도 미치광이가 되어 양기를 빨겠다고 덤벼들지. 나도 마화를 쫓아오며 이런 미치광이 10여 명가량 수급을 날렸지. 자네는 독산체의 수석 봉공이 아닌가? 감히 체주라도 자네를 우러러볼 것인데 말이야. 그러니 항아기가 정말 무서운 거지. 자네나 나나 만약 내가 공부의 공력이 미진하여 초절정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으려 으르렁거렸을 것이네. 아, 나의 열양태종기가 신체를 보호하듯 자네도 열양종무결이 자네를 보호하지 않고 있나. 일거망이란 자는 도산대도의 말에 동공을 하늘로 향한 듯 생각하다가 부르르 떨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마화의 도화빛에 잠시 매료되었었고 지금은 마화의 붉은 홍색빛의 발현으로 잠시 정신이 몽롱하게 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었다. 자, 뭘 망설이나. 저 항아기인지 항아벽인지 깨뜨리고 저 녀석과 운우지락을 즐겨보세. 자네가 우선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할까? 당연히 한 살이라도 내가 많으니 내가 우선해야지. 척! 스르릉. 두 사람은 대나무숲 공터 바위에 앉아 마화를 보며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다가 도산대도 정의안이 나섰다. 이자는 일어나며 자신의 등 뒤에 매달린 거대한 돌을 꺼내들었으며 그는 대돌을 꺼내들 때보다 우수에 들린 거대한 돌은 점점 커져서 그의 키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그의 돌은 내가 공부의 공력에 의해 커지는 것 같았다. 도산대도 정의안의 키는 구척장신이었다. 그는 일반 성인의 키를 크게 웃돌아 보통 성인의 머리 하나 더 있는 듯 보였는데 그가 들고 있는 도도 일반 도보다 더욱 큰 그의 신형과 같은 크기였다. 휙! 휘! 척! 척. 그의 나이는 이미 천수를 넘어 인세의 나이로 90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비록 90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고 중후한 턱수염은 매우 잘 어울렸고 은은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흔들려 지금 그의 모습은 나이 30을 갓 넘긴 중년인으로 보였는데 아마도 그의 열양공에 의해 세월도 비껴간 것처럼 보였으니 말이다. 정의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붉은 빛으로 나아갔고 붉은빛 광채는 마화 구양정을 감싸고 있었으며 여인은 잠을 자는 듯 눈을 감고 있었는데 허허, 여인은 정말 신의 작품이란 말인가. 화월 용태가 따로 없었고 그녀의 한떨기 수선화 같은 신비한 청초함은 사악한 아수라의 딸과도 같은 매우 사악하고 퇴폐적인 미처럼도 보였다. 아무튼 신비한 미를 가진 구양정은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공중에 부양되어 있었으며 매우 북디붉은 광채에 쌓여 있었는데 사실 광채에 쌓인 것이 아니라 이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오, 황홀하구나. 이러한 빛을 바라는 삼음지체라니. 녀석들이 일 하나는 제대로 한단 말이야. 마도일문으로 들어가는 삼음을 보고 너무도 놀라 밤잠을 이룰 수 없어서 독산체 체주에게 채찍질하였더니만 거짓말처럼 삼음을 납치했구나. 허허, 녀석들. 하지만 삼음은 만인의 여인이 아니구나. 여러 여인처럼 겁탈하려 하였으면 당연히 하늘의 응보를 받아야지. 너희들의 멸망은 감히 오를 수 없는 나무를 쳐다봤다는 것이다. 도산대도 정의아는
척척척척척척척. 착! 그는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매우 뚜렷한 사기가 뿜어져 나왔는데 역시 그가 왜 구주 21천에서 3사에 속한 인물이라는 것인지 확연하였다. 허허, 초록은 동색이라. 물론 그의 친우인 일거망도 이 3사에 속한 인물이었다. 슈슈슈슈. 슈르르. 크크크크크크크크. 정의안의 눈에서 뿜어져 나왔던 사기는 순식간에 눈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매우 음흉한 웃음을 흘린 뒤에 그의 거대한 대도를 붉은색 광채로 향했다. 그리고 거산 출도. 휙. 척! 정의안은 본인의 거대한 돌을 우에서 좌로,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으며 그의 거대한 도는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후에 다시 축혀들었다. 이에 그의 도에서 기광이 일어나 그가 들고 있는 도의 도시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징. 도시는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거만 득산? 휘이. 휘킥. 휘킥. 휘이. 대도 접사. 부웅.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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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밤 대나무숲 공터에 붉은색 불꽃이 심하게 튀겼다. 그리고 석공이 거대한 암석을 정과 망치로 때리는 소리가 사방으로 퍼졌다. 이럴 수가. 잠깐 여러 차례 도질하였던 도산대도 정의하는 가슴이 서늘해지며 대경했다. 너무도 놀라 그는 마화를 둘러싼 붉은색 광채를 멍하니 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일도는 웬만한 병기를 두 동강 내는 것뿐 아니라 고관대작 정원에 자리하여 밤길을 비추는 석등을 무처럼 잘라낼 수 있는 절대 무력인데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 그의 무력은 어린아이 장난질에 지나지 않았으니 말이다. 정의아는 너무 놀라서 다만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우수에 잡힌 그의 거대한 병기는 지면에 힘없이 대고 있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그저 무기력한 폐잔병의 모습이지 않은가.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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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검왕 천석이었다. 자네 이것까지 오기 위해 기운이 쇠하여 자네의 내가 공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군. 무리하지 않았나? 크크크크크크크크. 이봐 일공왕. 나의 내가 공부는 공력이 샘처럼 솟아나는 경지에 있네. 나는 지금 8알의 공력으로 저 붉은색 광채를 두들겼지. 그러나 저 붉은색 강력이 깨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세게 나의 대도를 튕겨내더군.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믿지 못하는 눈을 하고 있군. 그렇다면 자네도 한번 해보던가. 그래? 그러면 나는 한 수를 쓰겠네. 9알의 공력으로 말이야. 총결. 휘이. 척. 일검왕은 총각. 허리에 차고 있었던 본인의 검을 검집에서 꺼냈고 붉은색 광채로 향해 출수했다. 그의 검은 일직선을 긋고 광채를 행해 올고든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의 검에서 붉은색 불꽃이 맺혀지는 것이 아닌가. 일점혈. 아, 구주 21천의 검왕인 일검왕 천석의 동문절기였다. 그의 일점혈은 미친 속도와 정확성과 파괴력에 있었는데 이 같은 절기는 동방 제국인 부여산 화강석도 능히 구멍을 낼 수 있었다. 어른 손가락만한 절대 지력 말이다. 팽. 새. 캉. 일검왕의 검에서 출발한 붉은색 불꽃은 마화를 둘러싸고 있었던 붉은색 광채를 강타했고 하지만 그 불꽃은 다시 튕겨나가 하늘로 끝없이 날아오르다 두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물론 이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며 꿀꺽.
일거망은 그 같은 광경 앞에 마른 침을 삼켰다. 심한 갈증에 목이 마르군. 이 밤에 섬서 두강주가 생각나니 말이야. 나도 왕건에 두강주를 먹고 싶군. 슉! 두 사람은 지금의 현상 앞에 쓴 미소와 함께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자네는 그냥 돌아갈 텐가? 흐흐흐흐흐흐.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가? 그렇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했으니 말이야. 저 붉은 광채를 보니 소실적 자네와 같이 무공을 얻었던 기억이 나는군. 아, 연의 영토인 유산, 이름 모를 여왕 왕릉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이지. 우리는 그곳에서 지고지순한 절대 무력을 얻었고 훗날 구주의 11천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선택의 순간 열양무공을 선택하지 않았나. 나와 자네는 같은 선택을 하였으며 홍로정설의 경지에 이를 때 당시 우리는 무공의 끝에 이르렀다고 여겼지만 대도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조금은 실망한 눈빛이었다. 자네는 혹시 고향을 등지고 요산에 가본 적이 있나? 거망천석이란 자는 대도 정의안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잠시 동안 상념에 사로잡혔는지 말하지 않았으나 잠시 후 나는 1년에 한 번은 꼭 유산으로 간다네. 자네와 함께 경험한 그 동굴이 있나 보름달 달빛 아래서 유산을 두루 다니지. 그랬군. 나도 1년에 한 번, 장장 70여 년을 헤매고 있네. 그곳 유산을 말이야. 자네도 무공에 관한 갈증이 심했군. 홍로점설. 그래. 우리는 홍로점설의 경지에 들 무렵 그곳 왕릉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 결코 홍로점설의 완벽한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었지. 동방제국의 전설, 홍산유전을 얻거나 이를 얻지 못하면 부족한 은기를 취하는 수밖에. 대도 정의하는 잠시 마화를 둘러싼 붉은색 광채를 쳐다보다가 이봐, 우리는 홍로정설로 나아가는 방향을 저 마녀를 취한 후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네와 난 언제나 홍로정설의 입구에서 부족한 은기로 좌절하지 않았나? 우두두, 우두두. 대도 정의안의 좌수, 주먹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렇지. 뿌드득, 뿌드득. 거망천석은 대도에게 짧은 답을 하며 이를 심하게 갈았다. 물론 이자도 마화의 붉은색 광채를 보며 말이다. 이때 어떤 잡놈들이 이곳 송강현 관부 뒷산인 종모산에서 불장난하고 지랄이냐. 감히 지부대인이 명한 것을 모르더냐. 이곳 송강현은 술시가 되면 등화관제하며 밖으로 출입을 금하는 통금의 시간이다. 새해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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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쓱 캉. 어떤 개 같은 놈이 감히 도산대도님에게 병기를 날리고 지랄이냐?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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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대나무숲 광장의 남측 오솔길에서 검은 그림자와 같은 신형이 나타나 대도가 거대한 돌을 휘둘러 쳐낸 병기를 받아내었다. 그 병기를 검은 신형이 잡아냈을 때 붉은 빛이 번쩍했고 일거망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검은색 신형을 보며 의혹의 눈빛으로 쏘아봤으며 또한 도산대도 정의한도 대지를 삼킬 듯
짙은 살기를 날리며 이 검은 신형을 노려봤다. 허허, 날은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검은 신형의 정체는 분간이 어려웠지만 그가 던지고 다시 받아낸 병기는 헉, 바로 묵빛의 육모방망이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